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오다 노부가나는 일본을 한 반 정도 천하 통일하고 그 이후에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최측근이었던 아케치 미쓰히데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참 희한한 건 아케치 미쓰히데가 혼노지에서 오다 노부가나를 공격한 건 6월 2일, 그리고 11일 뒤인 6월 13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에 패배해서 죽습니다. 소위 말하는 11천하로 끝났죠. 참 희한한 거죠. 그래도 제대로 못 잃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대에서 아케치 미쓰히데는 전투를 잘하는 장수일 뿐만 아니라 군계 일학으로 교양까지 갖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외교적인 업무를 할 때는 미쓰히데에게 맡겼죠. 그렇게 문무가 뛰어난 미쓰히데가 불과 10일 만에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오다 노부가나를 암살했다라는 게 혼노지 변의 최대 수수께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혼노지의 변을 생각하면 우리는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죠. 그리고 김재규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 체포되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미쓰히데나 김재규나 객관적으로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최고 권력자를 죽이는 것만 성공하고 정작 자신은 비참하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리고 아케치 미쓰히데는 오다 노부가나의 원수를 갖겠다고 멀리서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패배해서 죽게 되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권력을 잡게 되죠. 그리고 김재규가 잡은 것은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었는데 얼마 뒤에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죠.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어떻게 이제 아케치 미쓰히데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한 거죠. 생각 못한 겁니다. 11일 사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은 김재규가 저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시해할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요 혼노지의 변을 오다 노부가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케치 미쓰히데가 어리석은 욕심을 부린 것이든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싸우라는 지시에 감정적으로 폭발한 거든 간에 결국 최고 권력자인 오다 노부나가가 이런 돌발 상태를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될 사람인데 수많은 부하 중에 누구라도 오다 노부가나의 자리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혼노지의 변 이전에 생각했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한나라의 유방은 이런 점에서는 되게 뛰어났죠. 항운을 물리치고 중국 천하를 차지한 유방이 이제 자신의 부하들과 축하 연회를 열었는데요. 이제 유방 앞에서 부하들이 이제 술 먹고 칼 빼들고 싸우고 이러니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중에는요, 그 유방에게 이제 자기의 부하들이 이제 아련하러 올 때 예의 범절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황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거리도 배우게끔 하고 황제의 물음에 공손히 대답하는 법도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방은 부하 장수 곁에 일종의 첩자도 심어 놔서 반란의 움직임이 있는지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형제와 같은 의리로 뭉쳐 천하를 얻었지만 일단 천하를 얻은 뒤에는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과 규범을 제정해야 된다는 게 유방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오다 노부가나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소홀함이 쌓여서 아케치 미쓰히데가 엉뚱하고 어리석은 이제 반란을 일으킬 기회를 주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한나라의 유방은 천하를 얻은 후에도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황제의 위상을 높이고 공신들을 차례차례 제거해서 반란을 방지했고 오다 노부나가는 그런 이제 생각을 못해서 혼노지의 변으로 죽은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케치 미쓰히데도 오다 노부가나를 섬길 때는 앞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를
넓힐 생각만 했지 이제 많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오다 노부나가는 대략 이제 되게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았을 텐데 50년을 이제 살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49년이죠. 49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49년 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오다 노부나가도 많은 이제 행운이 따랐습니다. 다케다 신덴가 우에스기 겐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요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더 많은 이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오알이라는 작은 지역의 영주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치에 올랐을 때 그는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못했던 거죠. 반대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군사적인 재능은 없지만 행정에 탁월한 이시다 미스나리를 영입해서 그가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보다는 일본을 더 오랫동안 통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원이 20명일 때는 사고가 20번 나겠지만 직원이 2000명이면 사고가 2000번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20번 정도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인이 2000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이 커지면 위험을 줄이고 보다 조심스럽게 조직을 운영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9세 오다 노부나가가 26세에 자신이 성공했던 그 기억 때문에 부하들이 배신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궁리해야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다케다 신겐과 싸우면서 패해서 도망가면서 바지에 똥을 쌌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바지에 똥 싼 그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평생 자신의 방에 걸어놨답니다. 왜겠습니까? 자신이 참 창피하게 겪었던 그 패배를 깊이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계속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조심할 때와 위험을 무릅쓸 때를 잘 가려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오만한 마음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전투에서 패하고 똥을 쌌던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항상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겪습니다. 성공하고 이긴 기억들은 기쁘고요. 실패하고 진 기억은 되게 속이 서려서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패하고 몰락하고 힘들었던 기억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